이 자리 올라오기가 꽤 힘드네요. 네. 자,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강사 소개를 이름만 해요.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어른들께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성균관의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 전부 다 거친 사람이에요. 성균관 유도회 재단법인 소원연합회 예실본 모든 우리 단체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 유림들과 생활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고, 우리 유림들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어른들께서는 사실 가슴이 조금 아플지도 몰라요. 미리 경고합니다. 어른들을 질타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네. 어른들이 잘 해온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주도 마찬가지로 이완주 정교님이나 정태익 정교님 같이 훌륭한 분들 제가 모셔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분들 마저도 실제 과연 우리 유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어떻게 우리 지금의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좀 함과장님이신가요? 네네. 네, 아니 제가 공직자들이 제 강의를 끝까지 들은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저 밑에 괴산에 있는 반부군수가 계셔요. 반주현. 그분이 제 강의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또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 잘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이 많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교가 과연 계승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라고 아마 거의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제사나 시제가 지내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지금 걱정만 하고 있지 그 대안이 뭘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축사에서 우리의 현실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유교가 정말 공자님 이전부터 지켜오던 유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민이 있다면 방향이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금은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는 너무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걸어 다닐 일이 없겠지. 근데 지금도 걸어 다녀요. 네.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는 더 심했겠죠. 근데 지금도 걸어 다녀요. 컴퓨터가 나오면 세상이 변하겠지. 변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어른들은 더 심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되면 서울역에서 표를 끊어서 각각 지방으로 귀성 행렬이 이어집니다. 근데요, 우리 어른들은 가서 표를 끊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내 사무실에 앉아서 이걸로 다 끊어버리니까 나가봤자 표가 없어.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언론 무슨 그 분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표를 좀 끊게 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현장에 가서 표를 구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낡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유림도 발전을 하자, 우리도 변하자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대한 대비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내가 유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래서 오셨을 겁니다. 다 유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내가 진정한 유림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향교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유도회 총회에 있으니까 나오고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전화해서 좀 나와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자발적으로 유교를 위해서 유교가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다. 이게 진짜 유림이에요. 네.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나이 먹어서 지금 할 게 없다? 천만의 말씀.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값을 하자 이 말이에요. 어른으로서 90 이상 살아오고 80 이상 살아오고 70 이상 살아왔으면 왜 그 많은 풍부한 경륜과 지혜가 왜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 지혜를 왜 나만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또 유교라고 하는 좋은 학문이 결합됐잖아요. 그걸 접해야 돼. 그게 진짜 유림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전제로 지금부터 유림의 현실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작년 6월달에 통보부 회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모바일로, 그러니까 전화로 초청장을 쫙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어른들이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2년 전에.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자제들이 상을 당했다, 뭐 혼인을 한다, 뭐 아버지 구순 팔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초청장 만들어서 보내나요?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네. 무례하다? 그 말씀을 한 어른이 무례하다고 저는 봐요. 시대를 모르는 거야. 네.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시대의 변화만 아마 알았더라도 유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침체의 이 길을 걷지는 않아요. 시대를 따라가는 유림. 네. 여기도 지금 여성 유림들이 저기 뒤에 몇 분 보이시고 여기 중간에 지금 몇 분 보이시는데 여성이 없는 모든 조직, 종교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유교는 특히 더 심하죠. 고령의 남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종교님 방에서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자라고 했는데, 자, 젊은 사람을 양성하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교육이요. 젊은 사람들이 향교에 올까요? 아까 뭐 종교님께서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먹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교육법을 가지고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와요. 옛날 방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천자문을 읽고 사자서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방식은 교육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학생들이 아까 종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향교를 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자는 한탄은 수십 년 동안 해왔어. 수십 년 동안. 근데
지금 변화가 됐냐고요. 변화가. 여기서 50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우리는? 저는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돼요. 내 손자 손녀 데리고 오든지, 예? 도해지 있는 친구들을 성균관에 나가라, 유도에 나가라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웃집 사람을 한 명 더 데려오든지, 아니면 사모님을 끌고 향교를 가든지, 그러면 당장 여기 있는 50명이 100명이 돼요. 당장 100명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마음하고 행동은 달라요. 내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지. 서울역에 가보십시오. 아침 새벽부터, 제가 지방 갈 때는 새벽에 가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느님 믿읍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넘쳐나요. 아주 기가 아파요. 안 듣고 싶어. 근데 점잖은 우리 유림들은 그런 행동은 안 해도 적어도 내가 정말로 우리 향교가 좋고 우리 유교가 좋다면 왜 남들에게 소개를 안 하고 왜 내 가족을 함께 가자고 안 하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림의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해야 답이 나와요. 그 다음 길이 나와요. 끄떡하면 우리 유림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만유림이다. 천만유림. 많이 들어보시죠? 네, 중앙에 가면 무슨 회의만 하면 천만유림, 천만유림이. 아니, 유림이 천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5천만 중에 5분의 1이야, 5분의 1. 길 가는 5명 중에 1명 자꾸 물으면 다 유교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왜 인구조사에는 겨우 7만 6천? 천만의 몇 배 이하입니까?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참 이상하죠. 예, 기독교가 지금 1000만이 넘습니다. 불교가 900만 돼요. 가톨릭 한 400만, 500만 돼요. 그 종교들, 여기 충주 좀 높은 빌딩에서 쭉 한 바퀴 돌아보세요. 교회만 수십 개 보여요. 그게 1000만이에요. 네. 근데 우리 향교는 지금 하나잖아. 그러니까 내 현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갈 방향이 나오는데, 그것부터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1000만이라고 하는 자부심? 과거에는 그랬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우리 유림의 인구가 500만으로 언론에 나와요. 공식적으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유도에 창립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계실 때만 해도 유림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물러나라, 하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 물러나라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 미래가, 우리가 갈 길이 보여요. 만약에 어른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종합병원을 갔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위궤양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위궤양에 필요한 약만 먹었습니다. 근데 또 안 나.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입니다. 라고 한다면 전에 진단했던 그 의사는 뭐가 됩니까? 돌팔이가 되지. 그 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했다면 내 병을 빨리 고칠 수가 있는데, 진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 병을 못 고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유림의 이 현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자.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만 하면 K자를 붙이죠. 네. K-팝, K-드라마하고 K-한식, K-컬처. 그래서 저도 K-유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경제 개발을 이루는 데는 여기 계신 어른들의 공로가 지대합니다.
잘 먹고 살게 만들어준 공로는 정말로 너무 귀중하고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돈 벌 생각에 공부는 안 했어요. 못했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런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가다 보면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이런 데 강의를 나가거든요. 공무원 연수 이런 데 나가면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학교 전교 출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전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님이나 우리 유림들이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 전반에 지금 뿌려져 있어요. 그 공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내 자녀들이나 내 손자 손녀는 왜 내 뒤를 잇지 못할까? 그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배우지 못한 만큼 자녀들을 교육은 열심히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한 가지 유교적인 교육이나 유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푸대접 받던 시절이 이제 이미 끝났어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네, 제가 좀 이따 다음 주도 또 일본 나가는데, 일본, 동남아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 그만큼 우리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높아진 이유가 저는 유교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 속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그 DNA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처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리고 그 당시 식민지를 만들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거는 식민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짓이죠.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방식을 이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2차, 3차, 4차까지 왔는데, 이 4차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이제는 눈 깜빡하면 기계가 움직여요.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당 안 재도 돼요. 그냥 시계 하나 차고 있고 반지 하나 차고 있으면 혈당이 다 나옵니다. 뭐 바늘로 찔러서 뭐 재고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비워놨다. 얼어서 터질까? 물이 넘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이제는 기계가 기계를 작동시키고 조절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뭐 무인 자동차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뒀던 이세돌이가 인공지능하고 결혼했는데 몇 번 이겼습니까? 한 번 이겼죠. 그걸 비웃은 중국의 커데라고 하는 이 바둑 두는 친구가 이세돌한테 그래요. 아니, 세상에 기계한테 지냐?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커제가 실제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또 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판도 못 이겼어. 인공지능이 그냥 기계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진화를 해요. 계속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제가 세계 그 당시 1위였거든요. 커제라고 해도 기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커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 이 공자님 말처럼 커제가 한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제가 당시에 21살이에요. 21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늙었나 보다. 이게 21살짜리가 할 말입니까? 에? 근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23살에서 25살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미 벌써 70년, 80년 전부터 지금 60년 전부터 뇌가 지금 죽어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발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 뇌를 쓰는 방법.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고 서예 공부를 하고 컴퓨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뇌가 조금이나마 견뎌요. 아마 지금 우리 1시간 지금 전에 오셨을 때와 지금도 뇌세포가 몇만 개 죽었을지 몰라요. 꾸준히 변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 유림들의 형태를 제가 진단해 본 거는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딱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안주해왔어요. 향교에 나가면 그래도 대접도 받고 어른의 역할도 되고, 근데 향교에 가봤더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마 충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로 여유가 없을 거예요. 다른 향교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서 여유가 있는 데는 청주하고 제천하고 진천, 아마 진천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까 헌금 기부하는 것처럼 누군가 내야지. 아니면 나라도 내야지. 근데 그런 문화는 없고, 가서 점심 식사하고 선물 받아오고, 이게 우리 유림들의 형태예요. 중앙도 똑같고 전국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돈이 많은 데는 반드시 싸움이 나요. 분교가 생겨요. 아니 이거를 뭘로 배웠습니까? 너네 보면 군자는 유어이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 맹자 천머리에 보면 하필왈 리있고,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 그건 소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이익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다 보면 이익이 생겨. 내가 공적인 일을 하면 그게 이익이 생겨. 그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써가지고 건물 하나 내가 있을 때 지으면 뒷돈이 생기거든요. 아니 아직도 60년대 70년대 방식을 갖고 향교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널렸어. 지금 최근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유림들을 유림으로 보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하겠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빨리 이걸 요 안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 사람들이 오면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어떤 향교에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이 향교에 좀 와서 출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니에요. 보내버려요. 그게 과거의 향교였어요. 네. 아니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든 사찰이든 어디든 문을 다 열어놓고 개방했어요. 근데 우리는 딱 닫아놓고, 여기는 신도니까 못 가고, 여기는 귀신이 있는 위패 모신 장소니까 안 되고, 온갖 규제가 많아요. 물론 지키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친절하게 또 특히 우리 여성들이 오시면 맨날 차 심부름이나 하고 뭐 어른들 뒷바라지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없는 종교나 단체는 죽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성도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유림이에요. 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그 방식을 벗어나라. 그래서 저는 항상 유림들한테 변하십시오. 제발 변하십시오. 어떻게? 뼛속까지. 네. 그랬더니 어떤 향교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향교에서 어떤 어른이 저한테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살짝 질문을 해요. 뼛속까지 변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른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뼛속까지 변화라는 건 뭡니까?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 돼. 이건희 회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누라 다시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식도 바꾸고 내 행동 양식도 바꾸고 내가 입는 옷차림도 바꾸고 내가 교육했다면 교육 방식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바꾸고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걸 잘하고 있는가를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뼛속까지 바꾸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점잖게 그냥 계시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그 가족법 문제로 지금 사촌까지만 이제 친족으로 인정하자 라고 하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요 앞에 불을 좀 잠깐 켜주실까요? 네, 됐어요. 자,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부부가 혼인을 했어요. 남자, 여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다 보니까 둘 사이가 육촌이라고 하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하고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을 낸 거예요.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22년도에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육촌이니까 요거는 혈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을 금지 조항을 8촌 이내에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현행 민법 조항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법무부에서 그러면 이 조항을 고치자. 8촌 이내에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을 고치자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학자들 얘기가 4촌까지로 그런 혼인을 금지하고 5촌 이상을 혼인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때요? 5촌 당수하고 혼인을 하거나 4촌이 이제 사돈이 되거나 뭐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거의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학계 우리 회장님께서는 과격하게 송규룡 관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뺨때기를 한 대 때려버리면 전국 유림들이 전 국민이 우리 유교를 다시 보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할 말을 해야 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우리 여기 향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요. 왜? 인터넷도 안 되지. 이 현대적인 그런 어떤 것과 밀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동이 느려요. 다 지난 뒤에 뭐가 나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할 것들이에요. 네.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 또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럼 나는 뭘 변할까? 그 고민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께서 고민을 한 가지만 해결하고 또 다음 고민을 해결하고 한 가지씩만 고민을 해줘도 우리 유교, 향교는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유교의 공자의 철학은 시중의 철학이에요. 때에 딱 맞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 공자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6세기. 자, 기원전 6세기하고 지금 21세기하고는 27세기가 차이나요. 공자가 먹던 음식 지금 없습니다. 공자가 입던 옷 지금은 못 입어요. 공자가 살던 제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뭘까? 공자를 지금 모시고 온다고 칩시다. 그럼 공자는 지금 옛날 방식, 기원전 551년 전의 방식으로 살자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자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왜? 성인이니까. 성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맹자에 4가지가 나와요. 성지, 청자, 성지, 임자, 성지, 화자, 성지, 시자. 가장 높이 치는 게 성지, 시자입니다. 때에 맞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게 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는 공자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지금 때에 맞게 우리가 할 것을 찾아가고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잘 아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르신들 젊었을 때 한창 막 놀러 다니고 힘께나 쓸 때 그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카메라, 필름 24방짜리 36방짜리 필름 아껴가면서 사진 찍고 그렇죠. 그 기업들이 지금 뭐예요? 다 망해서 없어요. 있더라도 쪼그라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시대에 맞게 변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동물, 식물, 생물 다 그래요. 진화를 왜 합니까? 진화를 하는 이유는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진화를 거부한다. 거부하는 즉시 죽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지.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차례 간소와 제례 간소와 하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욕을 먹고 아마 이 가운데도 욕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 칭찬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차례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차례가 뭔가요? 차례를 문헌으로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문헌에 이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차례를 대상으로 나온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차에도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이게 우리 민족들이 쭉 지켜오는 명절 중에 하나가 차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문헌적으로 찾아보니까 주자가래에 조금 나와요. 예, 주자가래 통례 부분.
통례 부분에 조금 나와요. 원래 관혼상제 안에 나와야 되는데 통례 모두 모두 물론 학자 출신이지만 저도 지금도 일어나면 경전을 읽고 나가면 벽글씨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들 연세쯤 되면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자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유교의 가장 큰 장점이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유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고집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과 어른들이 읽는 독서량을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죠. 아니에요. 공부의 양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 어른들이 안 해요. 자, 독서량도 보십시오. 8분의 1밖에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제가 쭉 있으면서 한 20년 전하고 지금 딱 비교해 보면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 낮아진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책을 만들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책이 아예 안 나와요. 네. 이게 우리 유교가 퇴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자, 우리 유교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경전 공부도 당연히. 경전을 읽어야 돼. 근데 저는 공자님 말씀 담긴 논어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한다면 뭐 대학 정도 큰 그림을 그려주는 대학 정도는 읽고 그건 간단한. 그리고 나머지는 논어. 좀 더 나가면 맹작, 조금 더 나가면 중요. 5결까지 가려면 아마 어른들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줄을 안 읽어. 그러다 보니까 유교의 본질이 뭔지, 진짜 유교가 뭔지를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말만 하게 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자. 근데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논어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공부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실천을 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 입축효, 출죽제, 근위신, 이친인, 범해중, 이친인, 행위여령지거든 즉위하문이며.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나가면 어른들 잘 모시고 삼가할 줄 알고 믿음 있게 행동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을 사랑하는데 어진 사람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고 이런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때 여력이 있을 때 공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하지만 실천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글을 볼 시력이 안 돼, 내 건강이 안 돼, 공부는 안 해도 돼. 쉽게 말하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해도 실천할 수 있을 때 공부 안 해도 돼요. 경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 유교라고 하는 이 학문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경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거꾸로 경전을 통해서 내 행동을 바꾼다?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그대로 실현하면 돼. 근데 이 선한 마음이 갑자기 물질을 만나면 변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또 사기를 당하고 하면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모두 못 믿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행동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성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보면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안에 명덕이 있어요. 밝은 덕이 있습니다. 이 밝은 덕을 찾아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바로 안 됐을 때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독서를 하면은 지식을 얻는다, 여러 가지 기술을 얻는다, 내가 몰랐던 걸 배운다 하지만 유교는 그게 아닙니다. 유교는 독서를 목적으로 하는 건 딱 한 가지, 성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될 수 있냐?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유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아욕인이면 사인지라. 내가 이내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성현에 가까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말, 내 행동 모두가 조심하게 됩니다. 예.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이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성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이 순간부터 내 언행과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유교가 죽음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정교님이 대성전 안에 27위가 모셔졌다고 했죠. 자, 대성전에 27분의 성현만 모셔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성현이 몇 분이에요? 네, 18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현 18년이 그럼 어느 때부터 모셔졌고 어느 때 그쳤습니까? 네, 신라 시대부터 모셔왔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끝났습니까? 고종 때 끝났죠. 네. 그리고 고종 이후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150년 이상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교의 18년들이 모셔지는 절차를 보십시오. 그 당시는 물론 국가가 주관을 했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야, 이 사람은 올리자. 천거를 하면 논의를 해서 안 돼. 이 사람은 옛날에 잠깐 사찰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안 돼. 하고 또 올리면 안 돼. 이 사람은 주자를 거부했던 사람이야. 계속 이제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논의가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쭉 왔기 때문에 이 문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묘는 뭐예요? 죽은 문묘예요. 그 뒤에 왜 훌륭한 사람이 없었고 또 당파로 인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영남지방에 가면은 서예 선생도 안 들어갔고 학봉 선생도 안 들어갔고 막 그 문중들이 제일 난리야. 우리 할아버지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의 기준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기준이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당파로 인해서 빠진 분들도 있고 저 퇴계 선생님하고 동년배 같이 태어난 남명 조식 선생 그분은 얼마나 또 훌륭합니까? 근데 그분도 빠졌어요. 실록에 보면 수십 번 그분을 모시자라고 주장이 올라갑니다. 상소가. 근데도 안 됐어요.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아마 문중에도 계실 겁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러면 그 분들을 찾아서 모셔야지.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문중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예절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따지고 들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파격이라고 하잖아요. 격을 깨는 거예요. 그 격을 깨는 게 불편하죠. 어른들은.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알려고 노력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애들이 효를 모릅니까? 천만의 말씀. 애들끼리 막 토론을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데. 예?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안 된다. 반대하는 젊은이가 50%예요. 근데 그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떨까요? 다 요양원으로 보내겠지. 예.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어른들이 지나치게 재단을 해서 젊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알고 세상을 바꾸게 만들자. 제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돼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충문. 자, 지금 어른들 시제 할 때 충문 읽으시죠? 시제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오는 집안 혹시 있어요? 20대, 30대, 10대 아니면 꼬마들 오는 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도 어른들은 뭐 어른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탄만 해. 아니 한탄을 왜 해요? 내 손자 손녀도 못 끌고 오면서. 그건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아유 아버지 우리 오늘 이번 주 시제는 못 갑니다. 애들 학원을 제가 왔다 갔다 태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오지 마라.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제를 하건 제사를 하건 하면 다 어른들밖에 안 계시는 형국이 됩니다. 이걸 바꿔야죠. 바꿔야죠.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추석, 설, 생신 이때 젊은 자녀가 주는 제일 좋은 선물. 그렇지. 이거부터 바꿔요. 아니 어른들의 입에서 돈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은 내 자식이 클 때 고기를 좋아했는지 생선을 좋아했는지 빨간색을 좋아했는지 검정색을 좋아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니까. 그리고 얘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 기억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없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네 부모가 빨간색을 좋아하지 파란색을 좋아하지 아마 보라색을 좋아할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네 부모가 고기를 좋아하지 생선을 좋아하지 몰라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자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편한 돈 이것같이 성의 없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에서 딱 뽑으면 나와. 적어도 내 부모가 이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 옷을 입는 게 좋겠다. 뭐 백화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내가 직접 고르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것도 다 우리의 탓이에요. 현금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TV 광고에 어떤 꼬마가 손자가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하는 전화를 하던 광고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저 광고 당장 내리라고. 그러면 모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생신에 가지로 않고 전화로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그렇게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언어를 쓰냐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문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추원감시하고 이런 어려운 한자를 써봤자 어른들의 잔치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은 아예 몰라. 저는 그래서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은 애들한테 네가 저 할아버지 한 번도 얼굴도 못 봤고 할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오늘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다. 네가 한번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충문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봐라. 그러면 애들이 쓸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뭔가 감동적인 글을 분명히 쓸 거라고 봐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봤나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우리 유림들이 지키고 변할 건 빨리 변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책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죠. 나로부터의 혁명.
혹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군자는 구적이하고 소인은 구저이며. 군자는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찾아요. 내면에서. 근데 소인은 뭐예요?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변할 게 뭔지,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나이에 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지금 이 나이에 이래버리면 제 존재도 없고 제가 여기 올 이유도 없어요. 자,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조각가가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여자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의 조각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물고 빨고 할 정도로. 근데 이건 그냥 조각상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조각상하고 자기가 만든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계속 기도만 합니다. 나무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너무 이쁘니까 제발. 그래서 신이 그 청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온 게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충주는 그나마 훌륭한 분들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어디 가나 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은 더 심하게 남을 공격해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근데 이게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방 알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조각상을 생명을 넣은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계속 어른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죠? 꼰대라고 해요. 꼰대. 더 심한 얘기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 칭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은어죠, 은어. 틀딱이라고 해요, 틀딱. 틀딱이 뭔지 아세요? 틀니가 딱딱 소리 난다고 해서 틀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옆에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될 거죠. 우리는 제발 그런 존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교는요, 유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교가 아닙니다. 국민이 있어야 우리 유교가 있는 거고, 우리는 유교 전체의 이념이 온 세상을 위한 유교예요. 그러니까 치국 평천하라고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대동사회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 근데 모두가 하나 되려면 뭐예요? 지지 세력이 없이는 안 된다.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조그만 이 조직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직 지원을, 지지를 받지 않으면 유교는 멀리 못 간다. 그래서 외국 종교들이 들어올 때 우리 유교의 모든 거를 막 벤치마킹 해가지고 갔어요. 특히 가톨릭, 원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걸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들이 잘하는 건 우리가 배워. 우리가 못하는 건 빨리 버려. 이런 식으로 가야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 밧줄 2개가 있어요. 요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밧줄 두 개를 딱 옆으로 이렇게 하면 딱 마주쳐요. 근데 이 밧줄은 탄성이 없어서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있는데 이걸 묶어라라고 하는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가위를 줬어요. 이 묶는 도구로 가위를 줬습니다. 묶어보십시오. 어떻게 묶을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천재입니다. 잘라서 묶어야지. 단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네, 선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 두 개 딱 닿을 수밖에 없는 걸 묶어야 돼. 근데 가위를 써서 손잡이를 묶어야지. 예. 어떻게 해요? 손잡이 약줄에 묶어. 네, 천재시네요. 박수. 네.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가위는 자르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이 구멍에 끼워서 넣는다고 하는 거는 아주 쉬운데도 쉽게 생각을 못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버드 대생들 입시 문제에 나왔대요. 자, 그럼 또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성을 함락할 때는 수많은 군대를 공략해서 함락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딱 뚫리면 그쪽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서 함락시키고 말죠. 이게 전쟁의 기본 원리였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레이저를 강한 걸 쓰느냐, 약한 걸 쓰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강한 레이저를 쏘니까 다른 세포까지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약한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약한 레이저는 암세포도 못 죽이고 내 세포도 상하지 않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암치료를 이 레이저를 통해서 어떻게 시술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시술이 나올까?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을 공략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강약 조절은 아닙니다. 답은 밑에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문제죠. 어떻게는 여기 있어, 답이. 자, 이 레이저는 사방에서 쏴요. 그래서 암세포 중앙에 딱 포인트를 두고 여러 군데서 쏘면 그게 폭발적인 힘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레이저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상하지 않고 암세포 중앙에 딱 모여서 거기서 폭발적인 힘을 내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네, 성을 공략하는 방법. 그걸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너무나 많은데 이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는 바로 응용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데서는 융합, 복합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교에 예술을 더하고 무용을 더하고 체육을 더하고 왜? 옛날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공간도 필요해요. 뭐 향교라고 해서 엄격한 곳입니까?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훈장들이 앉아서 교육은 했겠죠. 그럼 그 애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천자문 사자수학이나 배우고 그냥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도 아마 거기서 팽이치기하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유교 안에는 육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처럼 현대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향교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 아마 돌아가실 때 되면 저 문 밖을 나가면서 오늘 했던 거 다 까먹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공자 제자의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현을 칭하는 사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문일 지식이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런 훌륭한 제자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른들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문일 망이하는 나예요.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까먹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야 뭔가 변화가 와요. 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좋은 토대가 됐죠.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내가 현재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원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원고는 뭡니까? 옛 것을 토대로 지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고만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지신을 몰라. 새로운 세계를 몰라. 근데 우리 유교는 뭡니까? 군자는 성각자고 선지자예요. 먼저 깨닫고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후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대학 졸업자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90%.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배울 만큼 배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십시오. 자,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늘 어른께 드리고 싶은 고사성어가 있어요. 곽시지허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이거는 제나라 황공이 황공 때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든 고사인데, 제나라 황공이 어느 날 신하들하고 쭉 야외를 갔다가 다 무너진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성터의 유래를 모르는 제왕공이 신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농부가 있어서 불러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성터는 곽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나라지만 망해서 이 터전만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나라 황공이 다시 물어봅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곽시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좋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망해? 그러니까 제나라 황공이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 말처럼 했다면 성공을 했어야지 왜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 뒷말을 해줍니다. 선을 좋아하되 실천을 하지 않았고 악을 미워하되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 우리 어른들을 말씀은 잘 하시죠? 말씀은 잘 하죠? 어디 밖에 나가시면 아마 선수가 돼. 누구나 다. 한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고사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의 특징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 시골 도해지 있는 내 손자 손녀들이 오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십니까? 대학생이면 공부 잘하지? 장학금 받니?
이래요.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상태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취직 못하고 있는 애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너 어딜 갈 거야? 공부를 하고 있니? 귀찮죠. 이제 싫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길게 할 말과 짧게 할 말, 이런 것만 잘 구별해도 저는 된다. 우리가 수많은 논어의 이야기, 맹자의 이야기, 그런 경전들이 있지만 그 좋은 말이 아까 말한 곽씨의 말처럼 그저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적게 하고 실천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 많다고 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유교가 아니다. 논어에 나오잖아요. 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충주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제발 다 잘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신다면 우리 유교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자, 딱 이제 2페이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전화만 걸거나 전화 받고 카톡 조금 하고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이 안에는 금융부터 여행상품, 건강, 병원 예약,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안에 다 물어보면 돼. 다 나와.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다 나와요. 이게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한 거는 주자가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자가래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3년상 지내나요? 못 지냅니다. 근데 뭘 나도 3년상을 못 지내는데 왜 남에게 요구합니까? 이게 예법에 안 맞다. 천만의 말씀. 그럼 자기부터 주자가래에 따라서 3년상을 지내겠지. 그리고 남을 비난하든지. 나도 안 하는데 남을 비난해? 그런 형태는 안 된다. 조선시대는 주작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주작을 압니까? 몰라요. 이기론이 뭔지, 이정기비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돼. 지금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런 학문이 있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주자가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관원상제는 이렇게 했다. 지금 아파트가 다 일어났는데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입던 옷을 들고 어디 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복 외치잖아요. 아무개는 돌아오시오, 아무개는 돌아오시오. 지금 아파트 꼭대기에 가서 누구네 집으로 갈지 모르는 그 신을 어디로 부를까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됐지.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 바로 아까 말한 휴대폰 속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교는 사실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든 어른의 뒤를 계승해서 이어나갈 젊은 세대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말씀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걸 저는 버리십시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고치기 어려운 점.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어른들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 버리십시오.
내가 정교 때와 내가 회장 때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사장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항상 유교, 유림, 향교를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았으면 회장이든 정교든 이사장이든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오면 밀어냅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할래? 밀어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훌륭한 거는 훌륭한 사람을 내 밑에 두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쓰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른들께서 오늘 제 얘기가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평생 유학을 전공하고 유림들과 생활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어른들께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걸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좋은 유교라고 하는, 이 유학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들이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내 가까운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시골에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다 그러면 야, 우리 향교 한번 가볼래? 여기가 할아버지가 놀던 데야. 내가 여기서 놀고 있어.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를 꾀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불편한 말이 좀 있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들 시작하시면 질문 또 뭐 제사나 뭐 차례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입니다. 요즘 뭐 명문가나 그 양반집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조상은 그 후순의 뿌리인데, 저도 이제 이런 갈등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뭐 벌초하러 나오고 제사는 나에 관심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가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젊은 사람을 유인하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 어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요. 그럼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상 차릴 때 어른들은 자기가 알던 방식대로 하죠. 홍동백서, 조일리시, 뭐 배는 북쪽으로 동두섬이 사자성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하죠.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일상적이니까 다 쓰지만, 그래서 제가 제사상을 생신상 차리는 것처럼 하라.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야, 너 내 생일이니까 네가 내 생신상을 한번 만들어봐. 애들 못할까요? 다 합니다. 첫 줄이 뭐나요? 첫 줄이 뭐나? 부모가 여기 앉아 계시면, 아니 밥을 여기다 놔요? 안 되겠지. 첫 줄에 놔야지. 지금 제사상 어디다 놔요? 첫 줄에 놓잖아요. 내 갱 소주 술 첫 줄에 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놓을까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나 값비싼 거나 귀한 음식을 놔요.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걸. 세 번째 줄은 뭘 놓을까? 나물 놓으면 돼. 네. 그리고 체할까봐 식혜 놓으면 돼. 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후식으로 놓으면 돼. 이걸 젊은 사람들이 못 차릴까? 다 차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사상을 생일상 차림처럼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애들한테 혹시라도 물어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젊은 손자 손녀가 오면
이걸 들고 가서 물어봐. 야, 내가 뭘 배우고 싶은데 이것 좀 알려줘. 해보세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신식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해야지 계속 밀어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 질문하실 게 마치겠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시작하셔가지고. 아, 네네. 예. 저 지금 시간에 제가 잠깐 다른 말씀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 경상도 제가 그 유교 사역 때 일어났더니 그때 겨울이요. 설을 세고 또 하는데 갔더니 시방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서 잔칫날이고 장사 때 대장로님밖에 없죠. 또 거기 분들이 여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2살이라도 집에 행사를 제가 세종대왕 제사에 세종대왕이 뭐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하는데 16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용희 세종대왕 왕자의 회장도 해봤고 거의 초훈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도 꼭 저는 세종대왕 30이지 사실인데 거기 들어가서 초훈관으로서 가끔 자주 행편에 딴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 대부분 쓰는 걸 보고 그 물었더니 거기도 그게 풍성되네. 그건 남의 탓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적도 내가 봤는데 고장마다 또 그런 거에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는 이유가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은 평준어야 돼. 그게 표본이 됐어. 그런데 또 전라도 가면 또 어디도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이거를 간혹하면은 유교는 성경관이 꾸준히 예. 거기서부터 이런 거를 좀 많이 차려놓는다고 잡수도 못하는 예,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잘 차리고 그 인내 책임을 잘하는 책임을 하지만은 있는 사람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반만 놓고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내가 사도를 하나 신사도는 아닌데 잔치에 갔더니 그 사람도 얘기가 전준이 시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전라도에서 왔대요. 사실 뭐 예전에도 뭐 제신의 대신계로 시대를 대항해도 있지만은 서울을 하고 제사를 안 지내고 갔더니 그냥 소독을 많이 만든다. 그러니 이게 저 지사를 잘못 지내서 그렇지요. 아니야 당연히 부모를 위하면 조상도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거가 다가 예선전이라는 얘기가 지방에서 내는 거요. 이완주는 조상을 자랑해서 행유주주가 되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한 경우는 저희 조상을 내가 경상도 있는 분 무게 산꼭대기에만 있는 걸 말짱 묶음을 까부터 3,000평이 제 앞으로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나 아프게 해줬어. 거기에다가 한 대도 모아놨더니 돈을 까부터 있으니까 뭐 좌향이고 뭐고 볼 거 없이 시조 제 11대도 쓴 좌향으로다가 차례차례 떴더니 식사 자리 가서 이제 끝났어 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조상을 잘하면 잘 된다고 해드리고 듣습니다.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핵단 이름이 몰라도 좌담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교에는 뭐 음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후손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는 충청북도는 좀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 종류 가지고 따질 거 없어요. 자기가 사는 형편에 맞게 그걸 칭가지 유무라고 해요. 내가 가진 재산만큼 그게 유교의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최영갑 회장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충주 유도에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식사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좀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나가실 때 참가비를 한 10,000원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여기 오리본가라고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거기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서 드시면 되고요. 우리 최영감 회장님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 타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